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 저번 시간에 구석기, 신석기 문화를 비교를 했다면 이 청동기 문화도 마찬가지로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가끔씩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문화의 특징들이 섞여서 문항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무엇보다도 이 청동기 문화에서는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청동기 보급이 가져온 사회적인 변화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청동기가 보급되면서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그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인과관계를 따라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먼저 우리나라에 청동기가 언제 보급되는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되겠지? 청동기의 보급. 만주와 한반도 지역, 즉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청동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청동은 재료가 귀하고 만들기도 어려웠으므로 주로 무기나 제사용 도구, 장신구 등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로 사용되기에는 청동기가 굉장히 무딘 면이 없잖아 있어. 그래서 주로 기억해야 될 것, 제사용 도구, 장신구로 많이 사용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유물, 청동기 유물 하면 첫 번째로 이게 나와야 돼. 비파형 동검.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 외에도 어떠한 도구적인 또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그 특징들을 들어보면 한편 농경 등, 농경은 언제 시작했다고 했지? 신석기 시대에 먼저 시작했어. 근데 이 청동기 시대의 농경이 훨씬 더 발전해 갔다라는 의미인 거야. 농경이 시작됐다는 게 아니라 시작은 신석기, 그러나 농경이 발전된 건 청동기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 농경 등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했다. 자, 간석기 하면 언제였어? 신석기였지.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도 농경에는 간석기를 사용했다라고 보아야 되겠다. 신석기 시대보다 그 모양이 다양하고 정교해졌어. 대표적인 이 간석기가 뭐가 있냐? 바로 반달, 돌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또한 토기도 다양한 용도로 제작되었는데 자, 토기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는 뭐였어? 빗살 무늬 토기였지. 이 V자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빗살 모양의 무늬가 들어갔다 해서 이게 빗살 무늬인데 얘는 언제? 얘는 신석기였어. 그런데 이 청동기가 되면 신석기 시대의 이 빗살 무늬 토기하고는 조금 다른 민무늬, 그러니까 무늬가 없다라는 얘기야. 민무늬 토기가 등장하는데 무늬만 없다라는 이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양 자체가 좀 달라져. 자, 어떻게 달라지냐? 자, 밑에 보이지? 요런 모양이야. 쉽게 말해 V자 형태였던 것이 밑에 그 V자가 좀 깎였지. 그래서 평평하게 변했어. 왜냐? 빗살무늬 토기일 때는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래에 이게 꽂아서 사용해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V자 형태의 바닥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구릉지대로 올라가게 돼. 올라가서 거주하게 되다 보니까 평평한 평지지. 거기에 놓기에 편하기 위해서 이 바닥면이 이렇게 평평해지고 그 다음에 둥글둥글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의 유물 중에서 특별한 것이 있어. 이 민무늬 토기 중에서 미송리 지역에서 발견된 미송리식 토기라는 거야. 이게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괄목할 만한, 즉 우리가 지켜볼 만한 아주 중요한 유물인데 이 미송리에서 발견된 토기의 형태는 입구에 이렇게 쌀이나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편하게 입구는 넓혀놓고 그 다음에 빠지지 않게끔 동그란 형태로 많이 저장을 해서 양쪽에 손잡이 형태까지 가지고 있어서 아주 발달된 모양의 어떤 토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크레타 문명에서 보여지는 토기의 형태와 아주 흡사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선사시대의 문명이 얼만큼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되겠어. 대표적인 그런 톡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래서 미송리식 톡, 미송리에서 발견했어. 그래서 미송리식 톡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언제 발견됐다? 청동기 때. 기억하자. 그래서 청동기 때 토기는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이거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자, 더불어 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비파는 중국의 악기의 모양이야. 비파 형태를 띄었다 해서 비파형 동검인데, 모양에서도 보다시피 이걸로 전쟁을 치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살상용으로 보여지진 않지. 그래서 그 옆에를 보자. 날카롭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 날카롭다 해서 가느다랗고 날카로우니까 새형 동검이야. 같은 동검, 청동검인데 이 초기의 형태는 비파형 동검이었어. 왜? 중국에서 들여왔거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형태가 새형 동검이야. 그래서 시기적으로 약간 달라.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고, 같은 청동검이지만 새형 동검은 철기 시대에 발견된 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말, 철기, 초기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 뭐가 있나요? 하면 항상 유물들, 그 다음에 생활 방식 비교해서 기억하라 그랬지. 자,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거 뭐? 비파형 동검, 비파 모양의 동검, 청동검. 그리고 간석기의 종류 중 대표적인 반달 돌칼.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가운데 구멍이 2개 뚫려 있지. 여기에 끈을 이렇게 집어넣고 끈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잡아서 낫처럼 사용하는 거야. 돌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갈아서 만든 석기, 농기구야. 이 반달 돌칼이 청동기 유물이라는 거. 석기인데 왜 신석기가 아니라, 즉 간석기인데 왜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였지? 기억하면서 외우도록 하자. 그리고 토기, 민무늬 토기. 신석기는 뭐였는데? 빗살무늬 토기였는데. 하나 더 있다 그랬지. 뭐 미송리식 토기. 자,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농경이 발달했다. 농경은 언제 시작했는데? 신석기에 시작했는데 발전은 언제 했다? 청동기 때. 뭐가 그렇게 발전이 됐냐? 바로 벼가 시작돼. 벼농사가 보급돼. 그래서 농경이 발전하면서 수확량이 많다 보니 남는 생산물이 발생해.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 혹은 좋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 넓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 결국 이것은 뭘 만들어내?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내. 빈부의 격차는 곧 뭐가 발생하게 돼? 계급이 발생하게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걸 보고 잘됐다 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기 질투가 생겨나겠지. 내가 저 땅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그러면서 뭐가? 정복 전쟁이 활발해져. 결국 계급은 고착화되고, 즉 완전하게 정리돼 버리는 거야. 정해져 버리고 확대돼.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고 피지배자가 되고, 이러한 관계에서 뭐가? 국가라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래서 만들어진 최초의 청동기 시대의 국가, 고조선 되겠다. 더불어 청동기 시대는 대표적으로 무덤의 양식이 등장하는데, 고인돌. 자, 어떤 모양? 자, 우리나라에서 등장하는 건 탁자식이야. 이렇게 밑에 바닥 기둥이 있고 위에 넓적한 거대한 바위. 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이게 적게는 1톤에서 4톤까지 되는 굉장히 큰 돌이야. 그러니 무덤에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든다? 그러면 혼자서 만들 수는 없겠지. 많은 사람들이 소요됐을 거야.
어떤 사람의 죽음에 많은 사람이 동원될 수 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살아생전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고인돌은 아마도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의 무덤이 아닐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고인돌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야? 당시에 국가의 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 왜? 이렇게 거대한 국가 정도를 이룰 정도의 어떤 지배자가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무덤, 고인돌, 돌널 무덤. 돌널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 땅을 파. 그리고 얇은 돌을 깔아. 그러니까 널어 놓는다라는 거야. 그 위에 시신을 놓고 덮어.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위에 돌을 쌓아. 왜? 그러니까 뭐 이런 야생동물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파헤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덤의 형태이지. 자,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의 출제 유형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도구나 경제, 사회 모습, 그 다음에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의 특징들이 비교하여 나온다. 자, 그렇다면 농경의 발달 이미 정리는 다 됐지만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자. 청동기 시대에는 이전보다 농사를 짓는 기술이 발달하였고, 이 이전이라는 것은 신석기보다 생산량도 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벼농사, 그래서 벼농사 나오면 청동기라고 기억하면 되겠어. 그 전에는 피 이런 것들을 재배했다고 그랬다.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농경이 발전하고 먹고도 남은 생산량, 잉여 생산량이라고 해. 집단을 이끄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를 독점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부와 권력이 그들에게 집중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계급이 생겨났다.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인 군장, 아까 군장의 무덤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했지? 고인돌. 그치? 자, 군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은 청동기를 독점하고 주변의 약한 집단을 정복하며 세력을 넓혀왔다. 군장이 죽으면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대한 고인돌 나왔다. 돌널 무덤을 만들었다. 정복전쟁이 잦아지자 드디어 청동기 애들이 왜 구릉지로 올라갔는지가 나온다. 방어에 유리한 언덕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기억하자. 신석기는 어디서 살았어? 물이 있는 곳. 강이나 바닷가. 얘네들이 언덕 위로 올라갔어. 언덕 위로 올라가서 집을 지으면 사방이 이렇게 펼쳐서 보이겠지. 누가 공격하러 오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언덕에다가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야. 이전보다 마을 규모가 커지고 움집, 주거 형태 나온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주거 형태가 신석기 시대에도 움집이었지. 마찬가지 움집이야. 움집인데 신석기 시대에는 반지하 형태였다면 얘는 지상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지상가옥화가 시작되었어요. 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땅을 파는 깊이가 낮아졌다, 얕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 즉 지상으로 올라왔다라는 의미야. 자, 또한 신앙과 예술활동, 신석기 시대에도 예술활동이 있었어. 기억해. 어디서 살았다고? 바닷가나 강가. 뭐가 거기에서 많이 나와? 조개. 그래서 조개 가면, 거리, 칠해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서는 도대체 어떤 신앙과 예술활동이 있었냐? 생산활동에서 농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태양, 그지? 해가 중요하지. 물 등 농경과 관련된 자연신에게 제사를 지냈어. 정치적인 지배자는 군장이야. 제사를 담당하는 것은 제사장이야. 그런데 이때 청동기 시대는 이 정치적인 지배자와 제사를 담당하면서
이거를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이 권위가 더해져. 이제 고조선 들어가면 이게 나올 건데 예전에 군장 따로 제사장 따로 있었다면 청동기 시대에는 군장이 곧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곧 군장이. 이거를 일명 제정, 일치, 제사장과 정치가가 일치한다. 제정, 일치. 자, 정치 살펴보자. 뭐라고? 제정, 일치 사회가 되었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어. 나중에 철기 시대에 독특하게도 이 재정이 분리된 국가가 등장해.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특별하니까 외워야 되겠지. 자, 군장은 청동 방울이나 청동 거울 등을 이용해 제사를 지냈다. 청동 도구가 주로 제사용으로 사용됐구나 라는 거야. 청동기인들은 바위에 그림을 새겼대. 신앙과 예술적인 감각을 드러냈는데 대표적인 게 있지. 울산 대곡리에 있는 방구대 바위 그림. 유물 중에 하나다. 청동기 유물 중에 하나. 신석기 시대부터 새겨져 온 이 그림은 신석기 시대에도 벽화를 그렸구나.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읽고 이해하면 되겠어. 자, 청동기 문화의 방구대의 바위 그림 한번 보자. 뒤에 나와 있어. 벽화 같은 건데 주로 무슨 물고기, 그물, 이런 작살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다. 자, 다음에는 고조선의 건국과 변화. 아까 청동기 시대 최초의 국가라고 했었지. 그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